북한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낸 그 유학생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귀국해라라고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보기관 통해서 재차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전원을 북한 자국으로 귀국하라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학생 전원을 다 귀국시키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도대체 나가 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추정은 가능해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인원수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매년 400여 명 오, 맞네.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한 146명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집계된 유학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서 단 한 번도 유학생 전원의 봉국 귀환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각국에서 탈북 러시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고 네. 우리가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탈북했다는 보고를 김정은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고 또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들 들어와라 라고 하면 벌써 저 같아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은 또 뭔가 꼬투리 잡힐 짓을 했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조급함이 깔려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소환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사실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그 조급하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이고요. 유학을 나가게 되면은 저만 해도 한 3개월 만에 북한 체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었는데 보통의 유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한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이면 북한 체제의 모순을 다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통제의 끈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머리가 좋은 그리고 가장 충성을 해야 되는 집단이 몇 년 동안 북한 어떤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통제 범위 밖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평양으로 들여보내서 이참에 한번 대대적인 그런 통제 분위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게 북한에 뭐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전에도 3년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다 들어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희 시 때도 그런 적 없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허출을 당한 유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렇죠. 이거 혹시 난 못 나올 수 있잖아?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중국 자주 가잖아요. 지난주도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인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요. 혹시 북한 유학생 만난 적이 있냐? 근데 자주 만난대요. 그러면 이제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욕을 한대요. 정은이 그 새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요? 중국 유학생이, 북한 유학생이요. 자기도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물었더니 시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아니 원래 나라님도 씹어야 맛이라고. 김정은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나왔으니까 모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북한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걸 자기들도 느꼈을 거거든요.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 당국이 이게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소환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욕까지 나오는 게 단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이 바로 나오진 않고 그렇지.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 앉으면 야 근데 이건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른데? 라고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김정은을 빼고 그 밑에 간부들을 욕합니다. 야, 저 간부들이 부패했다.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부패했는데 우리 장군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 못 받쳐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도 틀 수 있는 사이인지도 테스트할게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격렬한 반응이 나오면 얘는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그 다음번에 술자리 마실 때는 이제 그 존칭어를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정일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펄쩍 뛰는 부류. 다른 부류는 그렇지 넘어가는 부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뭐 땡땡땡 색이라고 얘기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다가 자기 분에 넘쳐서 경황대사. 훌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뱉는 순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아 돌아갈 길은 없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대사관 요원들을 봤을 때 좀 유학생들이 좀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나 대사관 요원들은 어디까지나 매일 출근을 하면서 통지를 받지만 네. 유학생들은 외부에서 하거든요. 또 어떤 부류는 대사관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도 생활청을 하거든요. 그래, 맞아. 그래 해외에 있다 나니까 뭐 주재국 대학생이나 아니면 각국의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했다는 걸 더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게서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그러다 나니까 이 유학생들이 동료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북한에 소환해서 그래서 사상투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사상 교육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앉아가지고 영상 같은 거 시청하고 그러잖아요. 저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유학하던 당시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받긴 했어요. 근데 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뭐 지역마다 뭐 학년별로 이렇게 조금씩 30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그 삼부자의 혁명 역사에 대한 어떤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역사. 그거. 네, 일단 그게 좀 주로 주된 교재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건 사상투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사상투쟁은 유학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일탈 행위를 저지른 유학생에 한해서 본보기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단상 앞에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세우고 공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유학생들은 공포심이 들겠죠. 왜냐하면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 차원에서 저희 때도 한 7명 정도를 이제 처벌을 해서 근데 앞에다 세워둔다고요? 앞에다 세워두고 이제 막 이 학생은 뭐 유학생 하면서 누구를 만났고 너무한다. 막 이거를 하고 반성문을 읽게 하고 이제 이 학생은 뭐 이러이러한 뭐 잘못 때문에 뭐 유학생의 지위를 박탈하고 뭐 어디로 추방한다라고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 어떤 일탈을 했길래 그런 처벌을 합니까? 지금도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유학생 한 명이 일본인 여학생과 이제 정을 나눴대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너 좀도 마음, 그렇네. 이제 그런 아니 게 그게 들어서 잘못한 거예요? 북한 플라토닉이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일본인 학생과 사귀게 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2층 창문에 매달려서 어머머머머. 약간의 그 시위 비슷한 뭐야.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했네. 찐 러브 스토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위부에 보고가 되고 그 학생이 이제 바로 귀국이 돼서 한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그 무대에 나오는 거죠. 야, 이건 유학하다 보면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생기지. 제가 유학생 할 때 저희 같은 동기 이름도 생각나 권이라고 몽고 여자 만났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대사관에서 그냥 할 얘기가 있다고 갑자기 뭐 이런 가정 문제 그래서 대사관에 갔어. 그 자리에서 그냥 싫었어. 와. 아니 몽고 여자 사귀었다고? 네. 몽골 몽골은 인민공화국 그때 그게 아니라 공산국가였는데 북한 20대가 여자를 만나면 20대니까 이게 못 이겨가지고 북한은 외국인하고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맞네. 불가능하네.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체제도 이탈하게 되니까 이때 그걸 결혼 막겠다. 못하게 하니까. 유학생들이 행동하는 거를 그 당 간부가 다 어떻게 알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듯이 이제 북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 대사관마다 이제 유학생들을 담당해보는 그런 직원들이 한 명씩 있어요. 유학생 지도, 예. 유학생 지도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한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는 인원이 톡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호실에 북한 학생들 2명을 같이 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다 하게 되면 이 대학의 유학생들을 총 책임진 그런 책임자를 임명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임자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대사관 직원한테 몽땅 다 일보를 보고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보이온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속에 뿌락지를 또 였거든요. 내 편으로 하나. 예, 내 편으로 스파이를 하나 박아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동향을 장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북한 내부에만 있을 때는 그 세뇌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상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유학 생활을 통해서 넓은 세상에 대한 또 진짜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지 들어가서 몇 주 몇 달 동안의 사상 교육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안 돼요. 오히려 모순점만 더 드러나게 되지 그게 과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배웠던 교육이 대체로 여자였으니까 남자 조심해라라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고 특히 한국 남자들이 껏들고 무릎 꿇고 앉으면 다 따라서 탈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드라마 많이 봐서. 근데 뭐 저희는 이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럼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탈북한 케이스 뭐 이런 사진들 탈북한 사람을 데려다 보여줄 순 없으니까 탈북한 사람들의 예시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거 시청을 시키고 또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맹세라지게 하고 너무 사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국뽕이 차올라요. 나는 그렇구나. 외화벌이로서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장군님께 외화를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막 갑자기 쓸데없는 자신 그런 게 막 생겨서 해외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비행장에서부터 그 국뽕이 화장실. 왜냐면 삼성 갤럭시 광고 계속 나오죠. 그렇지. K-팝 BTS가 춤을 추고 있죠. 하면은 노스코리아는 나오는 게 이상한 김정은밖에 없거든요. 맞네. 그럼 와 도대체 우리의 국뽕은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은 제 기준에서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의 그 마지막 DNA까지도 다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예 그 DNA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그 친구들은 끌려가는 심정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김정은도 압니다. 본인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뭐 몇 주 동안에 또 충성 교육을 하면은 예전에 그 충성식이 활발했던 그 사람들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지만 김정은이 기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포를 이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과거에는 그런 악법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이라든가 혹은 뭐 청년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심지어 뭐 15년 교화라든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유학생들을 교화를 벌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몇몇은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제 유학생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유학생들이 분명히 제일 빨리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렇죠. 야, 이 북한 유학생 사회가 지금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알고 있죠. 그 유학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왜 부른지도 알고 있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 이거 언제까지 오라는 시한이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송화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그 유학생 중에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뭐 찍혔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으로 처벌한 사례를 보면 뭐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을 들었다는 이유였잖아요. 세 가지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학생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장르가 하나 또 추가돼요. 한국 사람 만난 거? 한국 사람 만난 것뿐만 아니라 게임. 게임이요. 야 이거 북한 유학생들이야. 야. 북한 유학생들. 와 근데 저 친구가 걱정돼. 닌텐도 참나.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거를 어느 잣대에 들이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상이 느슨해졌다라는 기준에서 처벌하려고 하면 그냥 사상 교육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영상 속에 나왔던 게임이 다 한국이 만든 게임이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유학생의 죄목이 달라집니다. 저게 중국인들은 그냥 평소 알고 지냈던 내 친구니까 야, 얘 게임 잘해라고 해서 무심코 올렸지만 저 유학생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 학생들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방금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엄중한 건데 이 뉴스가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러운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국가 망신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명예를 빛내야 할 의무를 가진 유학생들이 나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뉴스에 타면서 국가를 망신시켰다라는 제목이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게임은 다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인터넷이 너는 왜 중요하지. 인터넷을 했냐?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인터넷에 한 게 문제고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그걸 찍었잖아요. 전철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유학생들은 반드시 북한 유학생과 방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 통제 범위 밖에서 지금 벗어난 중국 거지. 유학생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짧은 영상에 혐의가 몇 개야.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이탈 행위라고 본다라면 이건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엘리트 계층 북한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유학생들의 이제 탈출 러시가 펼쳐진다. 이건 사실 이제 사상적인 어떤 전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 유학생들의 탈북 러시가 이전에도 한번 있었다고요?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82년도까지 이제 그 2년 동안에 11명의 이제 북한 유학생이 이제 탈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선 김 현모님. 그 북한 유학생 탈북 러시가 있었던 1989년도에 혹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올림픽이 88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올림픽? 그렇지.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동구권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계기가 됐던 사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빙고. 아, 그게 89년도야? 89년도에? 80년도예요. 이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정말 얼떨결에 갑자기 붕괴가 된 거예요. 통독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에 갈려졌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장벽이 얼떨결에 무너졌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독일이 통일이 안 된 상태였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일단 헝가리가 갑자기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헝가리가 무너지고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돼 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돼요.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또 92년도엔 또 중화인민공화국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던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해버려요. 이거를 북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거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던 북한 유학생은 침몰하는 배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89년도 80. 진 교수님, 독일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5년 후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무너질 당시에 있었던 그 유학생들이 아직도 있었던 상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좀 기억나는 게 그 전에 이제 사회주의가 70년대까지 잘 나갔어요. 80년대부터 완전히 방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피리스트로이카라 그래서 맞아. 완전히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구권 사람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라입지라는 베를린 근처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아침 일요일 날 예배 보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여행자유. 이걸 막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그 시위가 막 갑자기 전국에서 100만이 시위를 해. 그러니까 이제 동독 정권에서 막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무모한답시고 여행법을 개정을 합니다. 여행법 개정안인데 사실 개정안을 딱 읽어보고 하나도 개정된 건 없거든요. 그냥 여권 발급 절차를 조금 간편하겠다 요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귄터 샤보우스키라는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얘한테 딱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다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그 언론 브리핑이 있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여행 자유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Also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können ohne Vorliegen von Voraussetzungen, Reiseanlässe und Verwandtschaftsverhältnisse beantragt werden. Die Genehmigungen werden kurzfristig erteilt. 언제부터요? 근데 얘가 안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Right now. 지체 없이 이런 겁니다. 얘는 이제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ZDF라고 이제 독일 국영 방송이 있거든요. 이걸 딱 보고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때린 겁니다. 그다음에 ARD라고 또 있습니다. 큰 방에 거기서 같이 때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받아 적은 뭐냐면 거구나. 소독에서 또 방송을 했는데 동독 사람들이 다 소독 TV나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뭐야? 다 국경으로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너가겠다고 했더니 맞아. 경비대들이 안 된다 하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경비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상부에도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상부에서도 겁먹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싯대로 몰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동독 정권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하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그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오히려 통 큰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맞다 그게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됐고 저도 들은 얘기가 그때 이제 유학 중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심리학자예요. 문화심리학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동도에서 이렇게 뭐 넘어왔다 이렇게 잡히고 이러면 약간 수용소 같은데 이제 잠깐 대기시키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수위 비슷한 걸 하시고 계세요. 경비를 봤어요. 경비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동독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더니 문 열어라고. 어머.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 우리 지금 동독하고 지금 다 여행 잘 돼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죄 없다 문 열어라. 그래서 아니 근데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유학생이 거기서 남의 나라 때문에 죽을 일 있나? 그 열쇠 주고 바로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대변인의 말실수 하나가 삽시간의 나라의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그때 당시에 이 일련의 사건과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그리고 나서 체코, 폴란드, 동독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연달아 탈북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정말로 극대노를 하면서 내렸던 지령이 유학생들 다 잡아들여.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김정일의 지령이 있고 나서 러시아에 있던 유학생들이 탈북을 하고 동구권 전체의 11명이 2년에 걸쳐서 탈북하는 결과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11명이 뭐 그 당시 엄청난 걸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보세요. 도미노네. 다른 건 아버지와 아들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30년을 두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30년 전 김정일이 했던 똑같은 지령을 30년이 지난 아들 김정은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89년 전 세계 유학생을 김정일이 소환하게 했던 장본인, 가장 책임이 큰 사람, 네. 북한으로서는 정말 숙적!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깜짝이야. 전철우영! 냉면동무. 여기가 원흉이에요. 제가 89년도 11월 달에 친구하고 같이 여기 넘어왔는데 제가 넘어오고 다음 달에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을 갑자기 대사관에서 회의가 있다고 네네. 통보할 거서 모여가지고 그냥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 짐도 하나도 못 가지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동독 친구들이 그 네. 짐을 보내줬거든요. 네네. 그다음부터 체코, 폴란드 이런데 다 철수시켰는데 예. 그때 체코, 폴란드 그쪽 동권은 무너졌는데 러시아는 아직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내년에 다 철수시킬 거야. 근데 러시아 유학생들이 그걸 듣고 철수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90년대 그 애들이 확 넘어와요. 마지막 찬스다. 마지막 차서 그 애들이 그때 막 줄줄이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도 비슷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긴 기간 동안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북한에서는 뭐 거의 복권 당첨보다 힘든 게 바로 이 유학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철우 씨의 아버님께서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45년도부터 해방 후부터 김일성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 공군 창립자 한 사람이고. 아, 그러면 공군 창립에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결혼식 할 때도 김정숙이가 결혼 반지 선물로 저희 집에 항상 있었고. 그 정도.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게 되고 한데 유학이라는 게 있는데 성분이 좋다고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점수가 좋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성분 사람들 뽑는데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근데 뭐 하나 때문에 제가 못 갈 뻔했어요. 뭐요? 뭐죠? 뭐 같아요? 얼굴? 아, 왜 얼굴은 나쁘진 않았고 너무 잘생겼어. 얼굴도 완전 모습은 신성분 좋아요. 신성분 좋고 성적 좋고. 네, 다른 거 다 좋았어요. 일찍 한 공부해요. 가지 때문에 입이 문제였나? 입이 문제였나? 그러니까 개구장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말썽쟁이? 지금 탈락 이유는 입방정밖에 없는데. 입방정은 내가 방송하면서 출연료 나니까 방정 떨지. 출연료 없으면 돈을 안 영화 주면 안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키 때문에. 키요? 키까지 유학하고 키가 뭔 상관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에 유학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딱 크다고 해가지고 북한 사람 작잖아요. 그럼 나라망신이나 해가지고 그 키를 정해줬어요. 1m 65 미만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간북부에 가서 뽑혀서 가는데 먼저 키부터 재더라고요. 소 일베에서 딱 재는데 제가 1m 65 겨우 됐거든요. 아침에는 됐다가 잠을 많이 잤는데. 있어. 이게 있어. 맞아. 오전 오후에 따라서 한 0.5cm 왔다 갔다 해요. 인력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래서 펴지고. 그때 키질 때딱 쟀어요. 근데 난 그분이 나한테 은인인 게 키 잰 사람이 딱 재다가 쭉 내렸는데 머리깔 있잖아요. 여기서 딱 세워둬. 이거 누르면 치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우리 가족도 알고 그래서 그런지 내리다가 여기다 딱 세워요. 1m 65도 됐어요. 그 사람이 진짜 간발의 진짜 차로. 억감정 가지고 딱 누르면 그러면 안 된 거죠.